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채용 응시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응시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최해 주신 정부 부처와 그리고 훌륭하게 주관을 해주신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철도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그리고 저희가 한 7년 만에 채용조대를 좀 크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가 처음으로 태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94년부터 철도가 태동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2004년 세계에서 5번째로 자체적으로 시속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올해는 그 KTX 개통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공사의 경영가치 체계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홍보 부스에 참석했던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공기관의 경영가치 체계도와 뒤에도 언급이 될 텐데요. 그 기업의 인재상은 면접에서 절대 틀리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자료다.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의 면접을 준비하시던 간에 그 기관의 경영가치 체계도는 꼭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열차, 기차를 운행하는 운송 사업자입니다. 운송이라고 하면 사람을 역에서 역까지 실어 나르기도 하고 대형 특대화물, 시멘트, 컨테이너 등도 실어 나르고 있고요. 그렇게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서 부대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해외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5개 계열사가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크게 3가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응시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한 회사의 인재상 채용 제도는 그 인재상에 걸맞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그 자기소개서를 씀에 있어서 회사가 제시한 인재상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잘 매칭이 되고 부합이 되는지 잘 어필을 하셔야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 절차 설명에 앞서서 우리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입사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차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기차를 운영하려면 기차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운전하는 사람을 기관사라고 하는데요.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직렬로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열차가 노후화되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오래 주행을 하다 보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차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비 업무를 맡는 직렬이 차량 직렬입니다. 차량 직렬. 그리고 해당 차량의 바퀴는 자동차와 같이 고무가 타이어가 아니라 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차는 2줄기 선로 위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로도 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쇠와 쇠가 맞닿으면 마찰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죠. 그런 선로와 침목 등을 유지보수하는 직렬이 토목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역이나 기찻길 옆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전봇대에 걸려있는 그 전기선 같은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차는 자동차처럼 연료를 주입해서 그 연료를 소모하면서 운행하지 않습니다. 기차는 그
하늘에 매달려 있는 전차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차선에서 즉시성 있게 전기를 공급받아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차선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열차가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전차선을 유지보수하고 신호와 통신체계도 유지보수하는 직렬이 전기통신직렬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기차를 타려면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티켓을 판매하고 역사 내에서 이동 동선을 안내하거나 때로는 방송을 하고 때로 기차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렬이 있는데요. 그런 직렬이 사무영업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표를 하는 역사 내에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렬이 건축 직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적성과 전공 과목과 이런 고레일에서 6개 직렬에 잘 매칭시켜서 입사 지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보시면 기존에 공고되었던 채용 공고가 있고요. 그 채용 공고의 붙임물로 직무 소개서가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는 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에 코레일 직무라고 치시면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금 현재 현원이 약 32,000명 정도 됩니다. 32,000명.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해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산술적으로 한 해 약 1,000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만큼은 반드시 채용이 있어야 되고요. 최근 5년간은 약 한 1,500명 정도 수준을 꾸준히 채용을 했고요. 좀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서 약 한 4,000명까지 채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사항일 텐데요. 올해 철도공사도 약 한 1,400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고등학생들도 있으실 예정인 텐데 전 공공기관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채용 예정 인원의 한 10% 정도는 반드시 고졸 제한 경쟁 채용을 할 거니까 고졸 응시자들도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년 만에 채용 제도를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도공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보시면 2024년 1월 3일에 제가 채용 제도 개선 사전 예고 알림문을 등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 한 9,000여 명 정도가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2023년도까지 채용 제도가 어떠했으며 24년에 상반기에는 어떻게 제도가 변화되고 하반기에는 또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채용 제도라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만을 바라보고 준비해 오던 응시자들 입장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채용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크나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2023년도 제도를 최대한 2024년까지는 준용하도록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좀 크게 바뀌는 제도가 적용이 될 거고, 대규모 대졸 공채는 올해 상반기에 2024년 2월경에 공고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충격은 없겠지만 상하반기 다 바뀌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공사는 입사 지원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면 누구나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를 했었어요. 다만 시중에 떠도는 여러 잘 쓴 자기소개서를 표절을 한다든지 짜깁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른 기관에 제출을 했던 그 자기소개서를 기관명을 바꾸지 않고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채용부터는 서류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 항목은 크게 3가지인데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 어학을 각각 소개서는 78점, 그리고 자격증은 12점, 어학은 10점을 해서 총
성적이 높은 순으로 10배수, 10배수에 한해서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류를 통과하시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24년 상반기까지는 23년과 동일하게 NCS 25문항 그리고 전공 25문항 토탈 50문항을 60분 동안 치르게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NCS 30문항 그리고 전공 30문항 여기에 철도 관련 법령이 10문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고시도 아닌데 무슨 법령이냐 하고 막연하게 좀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법령은 크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 직원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철도공사가 태동하게 된 기초법령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시행령, 철도공사 설립과 사업 영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철도공사법과 시행령, 그리고 철도운송사업사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철도사업법과 철도사업법 시행령 이상 3가지 법령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면 신체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통해서 채용형 인턴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 6주 정도의 채용형 인턴 기간 그리고 그 6주 안에 신입사원 이론 집합 교육을 포함하여 최종 이론 시험을 적정 점수를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최종 정규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각 단계의 점수는 해당 전형에서 끝이 났어요. 허들형으로 필기가 끝나면 필기 이후에는 필기시험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필기 점수 50% 그리고 면접 점수 50%를 합산하여 최종 1배수 정규직 임용 대상자를 결정을 할 거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가지 전형에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 실기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50%, 실기 25%, 면접 25% 합산을 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자격증은 최대 12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 12점은 필기시험 점수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 필기시험이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12점까지 가산된 자격증은 최종 합격자 당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를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말씀드린 채용 제도 개선 사전 예고 알림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8장 정도 지금 할애해서 설명을 해뒀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가산점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모스, 커말, 워드 프로세스 등의 공통 직무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응급구조사, 승강기, 소방설비 등의 안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렬별로 직무 관련 자격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통 자격증은 최대 1가지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도 1가지가 인정이 되고요. 직무 관련은 최고 2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4개가 되는데 이 4개 중에서 3가지 등급이 가장 높은 3가지 자격증만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기사 기준으로 보면 기사 하나를 획득하면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3가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총 12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2가지 전형의 실기 전형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무영업 분야의 수송원은 어떤 직무를 하는 직원이냐면 지하철과 달리 철도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기차를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뗐다 붙였다 하는 작업을 하는 직원을 수송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뗐다 붙였다 하고 2개의 기차가 붙은 열차가 하나의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관을 연결하는데요. 그 관을 연결하는 것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목직렬은 아까 레일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레일이 균열이 되면 열차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깨진 레일을 응급 이음매판, 여기 한 8뚝 정도 길이가 되는 쇳덩이에요. 쇳덩이 두 개를 레일과 레일 중간에 붙여서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것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의 아까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철도공사 직무는 좀 인력지향적인 작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체력은 보유를 하셔야 본인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호흡도 잘 맞고요. 그래서 실기 시험이 없는 전형에 한해서는 체력 검증을 시행할 겁니다. 해당 체력 검증, 체력 테스트는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에 국민 체력 10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국에 75개 거점별 체력 인증 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개인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체력 검증을 무료로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 검증 테스트 요소는 총 6가지인데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체력을 3등급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6개 항목 중에 4가지 항목 이상을 3등급만 받으면 체력 검증은 통과된 걸로 할 건데, 그 4가지 항목 중에 근력과 근지구력은 필수 요소입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4가지 평가 항목 중에 2가지, 4가지 이상만 3등급 이상을 받으시면 정규직 임용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그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마지막 전형이 면접인데요. 면접은 면접실에 들어가면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을 겁니다. 면접 시간은 총 1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면접실에 앉으면 면접관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실에 입실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시받을 거예요. 철도공사 직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상황, 면접 상황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1분 하고 난 이후에 5분 동안 준비하신 답변을 하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7분간 부여해 드릴 겁니다. 그 7분 동안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하시고 면접실에 입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 동안은 본인이 입사 지원서를 낼 때 자기소개서 쓰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4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시면 면접이 마치게 됩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인성검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인성검사는 총 30분 동안 193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부적응 차원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요. 해당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 중에 대략 한 5% 정도 인성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해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기도 해요. 근데 그 유사한 반복되는 문제가 답변이 엇갈리거나 이런 경우는 부적응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솔직함만 담으면 인성검사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공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다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채용 인원을 산정하고 응시를 하게 될 텐데요.
아직 저희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지난 23년 12월에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국을 8개 단위의 지역본부로 나눠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12개 지역본부로 좀 바꿨는데, 그럼 그 12개 지역본부를 어떻게 이 채용 권역으로 나눠서 채용을 할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월 중순경에 상반기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요. 거기서 꼭 본인이 희망하는 권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가 교육 등등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의 본사를 다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철도공사는 본사의 소재지가 대전인데요. 그래서 그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충청권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최종 학력 기준입니다.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학력 기준으로 충청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충청권역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응시자는 지역 인재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 인재에 선정되었을 때 혜택은 뭐냐? 해당 권역 선발 예정 인원의 30%는 반드시 지역 인재로 채용이 되어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전형에 100명의 채용 인원이 있는데 합격을 한 사람을 세어보니 25명밖에 충청권 최종 학력인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나머지 30%인 5명을 100명에 들지 못한 사람을 추가 합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나 시험을 너무 못 쳤는데도 등수가 좋다고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최종 커트라인 100등의 점수보다 5점 미만 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추가 합격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철도공사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한 설명,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따 질문을 받을 거고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장이 인기 좋은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라고 들었습니다. 그 인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인기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인기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채용 박람회에서 꼭 여러 기관의 설명을 듣고 채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자에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임직원 수가 있어요. 임직원 수. 그 임직원 수 나누기 30을 하면 그 기관의 대략적인 채용 규모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신입사원 연봉 수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핵심 가치가 급여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 수준을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근무지라고 봅니다. 근무지. 내가 한평생 터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할 근무지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다 모든 기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공공기관의 자료들을 잘 분석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인기 있는 공공기관을 채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23년도에 철도공사 입사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 2명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사 수기 전형별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면 저희 신입사원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코레일을 NCS를 준비하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그 연고지 배려가 혹시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연고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 일단은 권역이 되게 넓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의 색깔이 같은 섹터예요. 여기에서 이쪽 역에 배치받을 수도 있고 이쪽 역에도 배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사업장을 운영하다 하고 있고 또 좀 선호도가
이렇게 갈리다 보니 모든 직원들의 배치 소속을 다 입맛을 맞춰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NCS 관련해서 우리 신입사원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NCS 독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NCS는 학원은 따로 안 다녔고 독학으로 했어요. 그래서 민간 경력자 채용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랑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감을 잡고 공부하기에 괜찮았다고 느꼈어요. 민경채 정도로. 네, 독학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활용해서 저는 봉투 모의고사 스터디를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같이 오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체험형 인턴 경력도 혹시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둘 다 체험형 인턴 경력 있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봤을 때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입사 지원할 때 권역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권역 내에서는 10년 동안 다른 권역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할 때 아주 신중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 전동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그 면허 소지자만 이제 지원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기업에서 운전 경력 뭐 구원 조치라든지 역행, 제동 불능 시 조치를 많이 해봤으면은 이게 인성 면접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좌우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질의응답은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서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담는다면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본인이 가장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법령 관련해서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법령 난이도에 대해서 혹시 정해진 정도가 혹시 있을까요? 법령 난이도는 아직 출제를 해보지도 않았고요. 하반기에 적용할 거라 지금 당장 이렇게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철도공사 입사할 지원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소양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령에서도 이제 범위가 많은데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 그러면은 그 어학 관련해서도 이제 어학이 추가되는데 어학 가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혹시 나눠진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익 기준으로요. 토익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고요. 600점 이하이면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0점이 5점, 그리고 800이 10점으로 해서 그 구간 단계별로 해서 점수를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까 채용제도 사전 안내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 등재를 했으니까 꼭 열람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학 관련해서 추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토익, 뉴탭스, 토익 스피킹, 오픽, JPT, HSK 5급, 4급 이렇게 어학 성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24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요. 충남대학교 문과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무 영업 쪽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연도에 합격하신 분들의 준비 과정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3년도 6월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저도 2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제대로 마음 잡고 공부에 전념했던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있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중시한 거는 아무래도 좀 일상 패턴을 잘 만들어 두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공부를
장기간 집중력 있게 하려다 보면은 좀 이게 좀 일상적으로 좀 패턴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코레일의 이제 문제 난이도는 아까 다른 사원분들 말씀하셨듯이 좀 민경채나 아니면 대학 전공 경영학 정도의 이제 난이도다 보니까 난이도가 막 유별나게 어렵다 뭐이 정도는 아니고 대신 좀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 기간이 한 2년 정도인데 체험형 인턴을 우연히 하게 되면서 체험형 인턴 동안에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시니까 대학교 가셔서도 뭐 팀 활동이나 뭐 교환학생이나 다양한 활동 해 보시면서 그런 걸 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필기 같은 경우에 저는 코레일 필기가 이제 경영학이랑 NCS를 같은 시간 안에 합쳐서 보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에서 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으려고 경영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필기 시험을 볼 때 경영학에서 아낀 시간을 NCS 많이 투자를 했던 게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사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로 본사 쪽에 지원하려면 대전 충청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대전 충청권역에서 어느 정도 TO가 본사 쪽으로 발령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 발령은 채용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저희 철도공사의 본사 직원은 약 1000명 정도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마찬가지로 광역전철도 관할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전철 업무를 하는 본사 부서가 서울에도 일부 있어요. 한 100명이 좀 채 안 되는 그런 본사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본사는 권역에 무관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본사의 업무 강도라든지 요구하는 지식이 꽤나 높기 때문에 해당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력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특정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 공사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부서, 예를 들면 저희 인사운영처 몇 명 공개 모집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하듯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거기에는 이제 자기 능력을 어필을 해야 돼. 해당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자기의 능력.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장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발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올 수 있고요. 저기 목포에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부터 이제 운전 증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운전도 면허가 필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 보면은 하반기에도 지방 운전 채용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가점 같은 경우에 장애인 전형이 아니더라도 그냥 운전 직렬로 지원을 하더라도 5점이 부여가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홈페이지에는 NCS가 피들형이라고 이렇게 Q&A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응용 수리가 들어가서 피들형인 건지 아니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제 피셋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NCS는 피셋 모듈형 모두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면허는 지금 하반기에 채용 규모는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하반기에 그렇게 자격증 면허 보유 제한 경쟁 채용을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 운전 쪽에서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기존의 디젤 기관차들이 계속 대체되고 있어요. 대체되고 있고 선로도 이제 전철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제 EMU라든지 전철이 도입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운전 분야 채용도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제한 경쟁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가점 관련해가지고 장애인 가점과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은 법적 가점이에요. 특정 공공기관에서 점수를 준다 만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가산점을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따로 장애인 전형이 아니더라도 운전 직렬로 지원을 해도 가점이 부여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일반 전형하고 고졸 제한 경쟁 채용에 관해서 살짝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철도공사 아까 직렬별 직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직무가 대졸로 입사를 하거나 고졸로 입사하거나 그 직무에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어서 사실 여기 책자에 일반 전형과 고졸 제한 전형의 연봉도 똑같고요. 연봉도 똑같고 직무도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고 다만 대졸 응시자들의 하향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계고의 학교장 추천제를 통해서 고졸을 선발하는 거 그런 제한 경쟁 채용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형이 똑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운전직렬의 경우에는 그 제2종 전기 차량 운전 면허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가요? 기존 23년까지는 수도권 이제 전철 구간에 한해서만 그렇게 제한 경쟁 채용을 했다가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면허 소지 전국 운전 분야의 면허 보유자 제한 경쟁 채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체요? 예. 뭐 아까 강원권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예를 면허- 들어서 그럼 내가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네. 수도권 쪽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건가요?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아까 권역은 네네. 자기 거주지와 최종 학력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집이 서울이지만 네. 저기 전라권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네. 수도권의 네. 운전 직렬에 한해서만 면허 보유자를 채용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6개 권역 모두에 다 해서 하반기부터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혹시 NCS를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NCS 하면서 뭐 알바 같은 거를 병행하면 조금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체험형 인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 하면서 같이 공부를 병행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좀 어렵긴 했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스스로 좀 경각심을 주고자 그때도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케이스여서 기상 스터디 같은 거 해서 뭐 출근 시간이 9시여도 6시에 기상해서 하도록 약간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공부를 이제 계속 하시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먼저 찾으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 PPT 차장님께서 발표하신 PPT에서 이제 제한 경쟁 채용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배점이 80 자기소개서가 88이고 자격증 분야가 12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운전 직렬에 한해서도 이제 제한 경쟁 채용으로 지방 운전도 바뀌게 되면 어학 관련해서는 가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운전 직렬은 네네. 똑같이 78, 자격증 12, 어학 10점으로 할 거고요. 저희 자격증 제한 중에 저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열차를 뗐다 붙였다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전자 기기를 통해서 열차를 뗐다 붙였다 하는 뭐 그런 직이라든지 아니면 모터카 운전원, 그다음 뭐 이런 자격증 제한 경쟁에 한해서만 거기는 또 다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운전 분야는 실기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학 성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기 아까 저쪽에 손 드셨습니다. 뒤쪽에. 감사합니다. 저 혹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이요? 네. 나이는 저희 연령 제한도 없고요. 전혀 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자 쓰신 분. 네, 그 2023년도 상반기에는 그 제한직렬, 관제직렬 채용이 있었는데 혹시 2024년도에는 관제직렬 뭐 상반기나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관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관제사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마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 저기 앞. 신입사원분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 면접을 보실 때 어떠한 준비와 자세로 임하셨으며 또 체험형 인턴도 혹시 면접이 있으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약간 이해가 그 인턴 과정 중에 또 면접을 두 번째로 받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두 번째 면접은 없었고요. 인턴 과정 중에는 아무래도 일할 때 그런 태도나 응대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대신 내부적으로 그 상황 면접 그러니까 상황을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면접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좀 단순히 인재상이나 아니면 저희 비전 미션 가치 체계도 중요한데 실제로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철도공사 유튜브 보면서 좀 직무별로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 회사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좀 그런 걸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면접 시간이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 응시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변뿐만 아니라 좀 응시적 볼 때 태도 그런 자세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도 스터디를 활용을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면접 시간이 10분이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면접 시작을 상황 면접으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황 면접의 시작이라서 제 첫인상 같은 느낌이라서 상황 면접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돌렸는데 그 과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면접장 들어갔을 때 스터디했던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제가 준비한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경험 정리 같은 게 면접에서 정말 중요하실 거예요. 경험 정리하실 때 뭔가 키워드 같은 걸 정하셔서 경험에서 뭐 도전 경험이나 실패 경험 아니면은 뭐 혁신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정리해 두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이제 질의당 답변도 마무리를 하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H16번에 홍보부스가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 아까 채용제도 개선 사전 예고 알림문 있잖아요. 꼭 꼼꼼히 보시고 거기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